1세대 교잡에서도 결합이 쉽거나 어려운 정도는 분명히 몇몇 별개의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 때로는 꽃가루 간이 C방에 미치지 못할 만큼 너무 긴 암수를 가진 식물의 경우처럼 웅성 요소가 물리적으로 밑씨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잡이 안 되는 게 물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꽃가루 간이 C방에 못 미쳐. 그러면 물리적으로 닿질 않으니까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튀레가 푸쿠스를 가지고 실험한 경우에서 보았듯이 웅성 요소가 자성 요소에 닿기는 해도 배가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 꽃가루 관이 C방에 미쳤는데 닿았는데 배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 발생은 일어났는데 초기 단계에서 죽을지도 그런다. 그러니까 일단 배는 생기지만 그게 잘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 맨 마지막 경우는 지금까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배 발생은 일어났는데 왜 그게 초기 단계에서 죽느냐? 그걸 연구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가금류 교배에 상당한 경력을 가진 에드워드 휴이트 씨가 알려준 관찰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배의 조기 사멸은 1세대 2종 교배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임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금류 교배의 경우에서 2종 교배에서 나타나는 배의 조기 사멸이 이 불임이 흔한 불임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배가 생겨나긴 하지만 일찍 죽는 것이 불임의 어떻게 보면 주된 요인이 된다. 노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잡종들은 일단 태어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뭐 교배가 어려울 수 있어도 일단 이게 뭐 생식이 되면, 그래서 태어나면 잡종들이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한다. 근데 잡종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다음의 상황이 달라. 그래서 이제 부모 양쪽과 살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 잡종들을 대체로 적절한 생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근데 잡종은 그 어미의 본성과 체질을 절반밖에 갖고 있지 않다. 태어나기 전에 어미의 자궁 안에서나 어미가 낳은 알 또는 씨앗 속에서 영양분을 얻고 있는 한 어느 정도 부적절한 조건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죽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 양쪽과 살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적절한 생활 조건에 놓여 있는 건데, 그 잡종이라는 것은 어미의 본성과 체질을 절반밖에, 그죠? 그 반은 앱이죠. 그래서 그 어미의 자궁 안에서 혹은 어미가 낳은 알이나 씨앗에서 영양분을 얻고 있는 한, 왜냐면 그것은 어미의 조건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잡종이라는 것은 아비의 성질을 반은 갖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어미의 자궁이나 알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조건이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죽기 쉽다. 반은 아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봅시다. 인간은 생식계의 미세한 차이나 생식계와 관련된 다른 체질적인 차이를 선택하기를 원한 것도 아닐 뿐더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을 이제 사육이나 재배를 할 때 생식계를 건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중에서 좋은 종을 골라서 계속 교배를 시킨다, 뭐 요 정도. 아니면은 뭐 본인이 원하는 형질이 나타난 것을 늦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하는 행위들, 그런 것을 있겠죠.
인간은 자기가 키우는 몇몇 변종들에게 동일한 먹이를 제공하며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전반적인 습성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 같은 이제 요인이 동일하다, 인간이 키우면. 그렇지만 자연은 전체 개체의 그 생물 자신의 이득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식으로 방대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관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뭐겠어요? 뭐 기후라든지 환경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직접적으로나 좀 더 가능성이 높게는 간접적으로 상호 연관을 통해서 어떤 한 종의 일부 후손들의 생식계를 변화시킨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민감한 생식계가 변화한다. 인간이 수행하는 선택 과정과 자연이 수행하는 선택 과정의 이러한 차이점을 보면 그 결과가 약간 다르다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일한 환경에서 사육 및 재배를 시키고 자연은 어떤 직간접적으로 생식계에 영향을 준다. 게르트너는 노란 씨앗을 맺는 키가 작은 종류의 옥수수와 붉은 씨앗을 맺는 키가 큰 변종의 옥수수를 몇 해에 걸쳐 자기 정원에서 키웠다. 서로 근처에서 자란 이 식물들은 비록 암수 딴몸이었지만 자연적으로는 절대 교배하지 않았다. 변종인데도 불구하고 교배가 안 됐다. 그래서 그는 한 종류의 꽃 13송이를 다른 종이 꽃가루로 수정시켜봤다. 근데 오로지 하나의 꽃만이 씨앗을 맺었고 이 유일한 꽃은 씨앗을 겨우 5개밖에 맺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배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키워진 잡종 식물 자체는 완벽한 생식 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배는 잘 안 됐는데 일단 생식이 되고 나면 그 잡종 개체는 완벽한 생식 능력을 보였다. 그래서 게르트너도 이 두 변종을 다른 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뭐 교배가 어렵긴 한데 일단 교배가 되면은 잡종이 완벽한 생식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변종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베르파스쿰 속의 같은 종에 속한 노란 변종과 흰색 변종을 교배했을 때 각자 동일한 색깔의 꽃에서 나온 꽃가루로 수정되었을 때보다 씨를 덜 맺는다. 그러니까 베르바스쿰 속의 변종들을 교배했을 때 동일한 색깔의 꽃으로 수정했을 때가 더 씨를 잘 맺는다는 거죠. 게다가 그것을 실시한 사람은 한 종의 노란 변종과 흰색 변종을 다른 종의 노란 변종, 흰색 변종과 교배할 경우 다른 색 꽃들을 교배했을 때보다는 같은 색 꽃들을 교배했을 때 씨를 더 많이 맺는다고 주장한다. 노란 종이 있어요. 어떤 종의 노란 변종과 흰 변종 그리고 다른 종의 노란 변종과 흰 변종 이것을 교배했을 때 같은 색으로 했을 때 씨를 더 많이 맺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베르바스쿰 속 종과 변종 사이에 뚜렷한 구분선을 긋기를 강력하게 바랬던 게르트는 이른바 종 간 잡종과 변종 간 잡종 사이의 차이점을 매우 조금밖에 그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종하고 변종은 다른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종간 잡종하고 변종간 잡종의 차이점을 그렇게 확실한 거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종간 잡종의 1세대는 종간 잡종보다 더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종간이 종간 잡종보다 변이를 많이 보였다. 이처럼 변종간 잡종의 변이성이 종간 잡종보다 크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는다. 변종간 잡종의 부모는 변종이었고 대개 사육 변종이었으며 이는 대개 그 변이성이 최근에 생겼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사육을 했다는 것은 뭐 자연계에서 변이했던 것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그리고 일단은 변종이었다. 변종이라는 것은 종보다 변이가 훨씬 늦게 일어나는 거겠죠. 거기다가 사육이라는 것은 그것 또한 변이가 최근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변이가 최근에 있었으니까 더 변이가 많이 생기는 거다. 1세대 이종교배나 1세대 종간 잡종들에서 나타나는 변이성이 미미한 정도는
이후 세대들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변이성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래서 1세대 이종교배나 종간 잡종들 여기서는 변이성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세대로 가면은 극도의 변이성을 보인다. 종간 잡종의 1세대는 어떤 식으로든 생식계가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종의 후손이므로 변이하지 않는다. 뭐 종이라는 것은 변종보다는 오래전부터 그 어떤 형질이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생식계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변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잡종 그 자체는 생식계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 후손들은 변이를 보인다. 잡종이라는 것은 생식계가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높은 변이를 보인다. 게르트너에 따르면 변종간 잡종과 종간 잡종, 특히 근현종에서 나온 잡종이 각각의 부모를 담는 정도는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변종간 잡종이나 종간 잡종, 특히 근현종 가까울수록 잡종이 각각의 부모를 담는 정도가 동일한 법칙을 따르는데 두 종이 교배하면 하나는 가끔 자신을 빼닮은 잡종을 찍어내는 우위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두 종이 교배한다고 해서 50% 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종을 더 담는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상반교잡에서 나온 종간잡종 식물들은 서로 굉장히 유사하고 그것은 상반교잡에서 나온 변종간 잡종의 경우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상반교잡이라는 게 이제 A라는 종을 암컷으로 놓느냐 수컷으로 놓느냐 그걸 두 가지를 다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교잡에서 나온 종간잡종 식물은 되게 유사하다. 그리고 상반교잡으로 나온 변종간 잡종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동물에서는 이 주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한 종이 다른 종과 교배하거나 한 변종이 다른 변종과 교배하는 경우 그 둘 모두 한 성이 다른 성보다 더 강력하게 담는 성질을 전달할 수 있는 우위성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에서는 이런 그 부모 중 한쪽 종을 담는 그런 성향이 더 강력하다. 그래서 당나귀가 말에 비해 우위성이 더 강해서 노새와 벗새 모두 말보다는 당나귀를 담는다. 노새와 벗새는 이제 당나귀가 수당나귀가 되느냐, 암당나귀가 되느냐, 그것을 이제 암말과 교배시키느냐, 아니면 뭐 수말과 교배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잡종들이죠. 그래서 벗새는 이제 사진이었고, 그렇지만 우위성이 암탉나귀보다는 수탉나귀에서 더 강력하게 흐르므로 수탉나귀와 암말의 후손인 노새가 암탉나귀와 수말의 후손인 벗새보다 더 당나귀를 담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본다. 그러니까 수탉나귀가 더 우세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새는 수탉나귀랑 암말하고 교배시켜서 나온 자손이고 벗새는 암탉나귀와 수말이 교배해서 나온 자손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새가 더 왜냐면 수탉나귀가 더 우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당나귀를 담는 그런 경향이 있다.